안녕하세요. 션팍사진 이야기의 션팍 사진작가 박성욱입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는 미술계에서 순수 사진의 영역은 어디쯤일까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해 보고 싶은데요. 시작해 볼까요? 제가 외국에서 유학 갔다 들어온 시기가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데요. 특히 2010년도에는 사진작가들도 굉장히 많았고 캐논이라는 브랜드가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던 시절이었어요. 오디마크 3라고 해서. 그래서 캐논에서 이제 DSLR이 엄청나게 많이 팔렸고, 그 다음에 니콘, 뭐 파나소닉부터 해가지고 뭐 삼성도 그 당시에는 이제 DSLR을 만들던 시절이었으니까요. 뭐 갤러리 나우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의 사진 전문 갤러리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사진 갤러리 나우가 존재는 하지만 예전처럼 사진만 하는 갤러리는 아니고 종합 갤러리로 많이 변신돼 있고, 거기에 이제 사진 작가로 가장 유명한 작가가 이제 고상우 사진 작가죠.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2010년도에 이제 지하철을 타면 DSLR을 메고 있는 사람들이, 사진을 배운 사람들이 골프 인구를 넘어섰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한 붐이었었어요. 그 당시 이제 구본창 작가님, 배병우 작가님, 한성필 작가님, 임명호 작가님, 이만나 작가님 등 뭐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진 작가들이 기존의 명성도 있었지만 이런 캐논의 어떤 DSLR 시장을 업고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김중만 사진 작가도 뭐 순수 사진을 하시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패션이나 광고 쪽에서도 이 DSLR이라는 영역이 굉장히 크게 느껴져서 이 사진이라는 영역이 지금의 유튜브들이 많이 늘어나듯이 지금 15년 전으로 돌아가면 사진 작가가 너무너무 필요한 일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 저도 이제 유학 갔다 와가지고 바로 뭐 상명대 사진학과 수업도 할 정도로 이 강의에 대한 요청도 굉장히 많아서 그 당시에는 강의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사진의 위상 어떨까요? 사실 지금 GDP가 대한민국이 4만 부 시대에 왔다. 그리고 옥션이라든지 해외의 소더비에서 이제 대한민국의 작가들, 특히 회화 작가들의 작품이 천정부지로 올라서 팔리는 경우, 그리고 이제 프리즈 같이 해외 아트페어의 큰 브랜드들이 대한민국에 상륙해서 엄청나게 좋은 갤러리들, 해외 갤러리들이 한국에서도 작품을 판매하고, 그에 맞게 또 한국에서도 큰 컬렉터들이 작품을 많이 사다 주다 보니까 프리즈 같은 전시 회사도 이제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그만큼 대한민국의 소비 시장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외 유명 브랜드의 아트페어 시장에서도 이제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이제 작품을 판매하고 있는 건데, 이제 키아프라든지 이제 화랑미술제라든지 국내 아트페어 역시도 예전보다는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죠.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그만큼 작품이 많이 팔리고 그만큼 작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도 많고 그만큼 좋은 작가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유겠죠. 근데 이상하게 15년 전에는 아트페어를 돌아다녀 보면 기본적으로 사진작가 작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당시 저도 이제 사진 작품을 걸었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이제 아트페어 같은 데 가보시면 고상우 사진작가나 몇 명 사진작가 말고는 사진을 보기가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그만큼 판매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기존의 순수 사진 영역이 미술 시장이 굉장히 커져서 조각 투자부터 해갖고 어플도 생기고, 또한 뭐 전시에 관련된 정보를 빨리 알려주는 회사들도 스타트업 회사로서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는 이 시장에 실질적으로 순수 영역 사진의 미술 시장은 작아졌다고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을 한번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건 제 의견입니다. 일단은 정부 정책 사업이나 미술인을 육성하는 사업, 작가를 육성하는 사업에 저도 24년 전속 작가제가 됐으니까 사진을 뽑는 카테고리 항상 존재하는 것 같아요. 갤러리에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사진 작가 너 된 거 보니까 경쟁이 좀 없어서 너 된 거 아니야? 다들 떠나서?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순수 사진 영역을 꾸준히 하는 작가들 수는 적은데 뽑아주는 인원은 항상 일정하게 있다 보니까 뭐 저도 어떤 면에서 갤러리 말대로 그래서 됐나라고 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나라는 작가를 좀 낮춰서 얘기한다면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실제 회화 작가들은 그 경쟁에서 된 사람들이 제 주변에 거의 없거든요. 두 번째, 정부의 세금적인 정책을 저는 혜택을 보고 있는 작가인데, 갤러리에서 저를 이제 리스트해서 갤러리랑 공생할 수 있는 관계로 제가 뽑힌 거지만 실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또 해요. 천박 작가 사진은 좀 팔기는 어려울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정책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에 작품성적으로는 좋아. 너 정도면 될 수 있을 것 같아라서 저랑 같이 어플라이를 해주시지만 반대로 판매는 쉽지 않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작품은 좋지만 판매는 안 돼라고 귀결이 되는 스토리입니다. 제 사진을 가지고 현재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다른 갤러리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천팍사진 작가는 우리 홈페이지에 항상 존재하지. 근데 너까지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종합갤러리에서 사진작가가 없으면 좀 허전한 것 같은데 너 말고 또 다른 사진작가를 쓰기는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너는 좀 비수기 뭐 겨울 12월이나 1월에 전시를 하자 이런 얘기를 하죠. 저도 어떤 필드에서 내 영역이 작아졌는데 큰 소리 내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분들도 직업이고 작품을 팔아서 가장으로서 역할도 해야 되고 본인도 쓰고 싶은 소비를 해야 되는데 안 팔릴 거 뻔히 알면서 사진 작품을 주구장창 전시해 줄 수는 없는 거거든. 그래서 사진 작품으로서 매력은 있지만 판매에 대한 부분이 불편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환상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부분에서 욕심을 많이 버리고 있고요. 실제 지금 작은 사업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작품의 가격이라든지 여러 촬영의 조건, 나가서 또 촬영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지탱하기 위해서 비즈니스적으로도 어느 정도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한 가지만 해서 작품을 판매해서 그게 하나의 완벽한 직업이 된다라는 거를 저는 사실 처음부터 어렵다고 봤었어요. 고상호 사진작가나 이런 작가님들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는 어느 정도의 비용, 크게 보면 몇 천만에서 억대 정도의 비용으로 판매가 된다는 거는 작가로서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작가들이 많아져야 사진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 순수사진 작가들도 많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사실 저보다는 고상호 사진작가 같은 작가들이 더 많이 한국 시장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또 이제 사진작가라는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지만 또 잘 되시는 분들한테 응원을 보내드리고요. 이제 아무래도 또 아시아 쪽은 컴퓨터나 카메라나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손으로 하는 기술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에디션이 있거나 판화적으로 복제가 가능한 거에 대해서 구매를 망설이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아시아 쪽 아트페어에서는 사진값이 다른 유럽이나 미국보다는 같은 사진이라도 가격대가 좀 낮게 측정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사진을 하시는 분들이 저처럼 직업에 대한 불안감을 많이 느끼다 보니까 교수라든지 교육 쪽으로 필드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다가도 패션 사진 작가가 됐든 광고 사진 작가가 됐든 나이가 들면 자신의 감각이나 이런 부분이 떨어진다라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계적인 부분도 있고 또 장비나 여러 가지가 세팅하는 데 있어서 체력적인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회화 작가나 음악이나 이런 것들은 스토리텔링이 좀 더 간결하지만 깊이 있게 밑으로 쭉 내려가는 부분이 있지만 사진이나 영상 영역은 기계에 의존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시대에서 원하는 것들을 바로바로 착안해서 아이디어화 시키지 않으면 시장에서 밀려나간다는 불안감 때문에 좀 작가만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거의 드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작가를 끌어줄 수 있는 아티스트가 적다는 것도 현재 순수 영역 미술 시장에서 사진 작가 영역이 굉장히 줄어드는 현상이 어쩔 수 없이 반복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사진이 사실 부유 계층들이 많이 하는 취미 생활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돈이 많다 보면 아무래도 비싼 자동차들, 남들이 살 수 없는 자동차 사듯이 카메라도 뭐 하세블라드나 라이카 같은 카메라는 기본 1,000만 원은 웃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고가잖아. 뭐 이미지가 크다든지 거기서 표현되는 색감이 훨씬 좋다든지 우리가 이제 TV를 봐도 OLED나 8K 모니터를 보면 그 비싼 2천만 원, 3천만 원 모니터에서 느껴지는 감동이 있잖아요. 카메라도 그 정도 비싼 화소가 있는 카메라로 촬영을 하면 일반적인 작은 카메라로 아무리 작가가 애를 써도 그 화질이나 이런 걸로 기계적인 테크니션에서 압도되는 부분에서는 보는 사람 입장에서 그게 더 좋다고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옛날에 이제 사진 쪽으로 좀 넘어가면 과거에도 사진 작가들이 부자가 많았거든요. 이유는 부자들이 사진을 찍어달라고 했었으니까. 왜냐하면 초상 사진 같은 경우는 부유한 계층들이 초상을 지겨우니까 이제 초상 사진 찍어야지 하다 보니까 카메라 갖고 있는 사진 작가들한테 많은 돈을 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진 작가도 예전에 돈을 많이 벌게 되는 직업이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술계에 들어가서 야, 나 미술도 하고 싶은데, 나 갤러리에서 전시도 하고 싶은데, 내가 돈 줄 테니까 좀 힘 좀 써줘. 이러다 보니까 미술계에서도 처음에는 갤러리는
무조건 회화만 해야 되는 거야, 조소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예 시장이 바뀐 거죠. 돈을 준다고 하고 오면 사람들이 돈도 잘 쓰고 이러니까 그래? 미술에서 사진도 할만한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서로 돕고 돕자 이런 식으로 바뀌다 보니까 돈 많은 사진 작가들도 결국 갤러리에 들어가서 자기 사진을 전시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죠. 이레트 사진이라는 부분이 좀 자본시장에서 예술성이 있다고 해서, 교육적인 지식이 많다고 해서 공부를 사진만 했다고 해가지고 버틸 수 있는 시장인가라는 부분에서도 좀 큰 단점이기는 해요. 부자가 전시한다 그러면 사실 거기서 떨어지는 어떤 코스트에 대한 이득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강의하는 강사님이 됐든 순수 사진 영역에 있는 어떤 잡지나 갤러리스트나 여러 사람들도 결국 작품성이 많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또 못 봐줄 정도는 아니다 보면 계속 전시를 시켜주고, 그리고 가끔 또 지인들이 사다 보면 그 사람의 위치가 뭐 하위까지는 안 올라가도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면 그 부분까지 올라가지 못한 공부만 순수사진 했던 사람들은 시장에서 밀려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메커니즘이 갖고 있는 너무 큰 영역이 감성적으로 사진을 하는 순수사진 작가로서는 좀 불편한 부분이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외국에서 이제 사진을 찍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 이유는 사진은 아무래도 현상을 찍다 보니까 남들이 가지 않은 곳과 남들이 가지 않는 시간을 찍어요. 소외된 도시라고는 해도 남들이 가지 않는 곳을 찍어야 저도 이 사진 되게 특별하다라고 느낄 테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잠자는 시간에 저도 새벽에 사진을 찍거든요. 그래야 사람들 눈에 이런 건물을 어떻게 이렇게 찍지라는 느낌을 받게 하려고, 그들이 보지 못했던 공간과 시간을 내가 보여주려면 저도 그만큼 외국에 나가서 자동차도 빌리고 숙소도 빌리고 여러 가지 비용을 지출해서 언노운 시리즈를 탄생시키게 된 이유가 있죠. 그래서 저도 작은 사업을 하는데 그런 사업의 기반이 작품값을 좀 지키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더 많은 작품을 생산해내기 위해서는 이성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계획적으로 살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반면에 그림이나 어떻게 보면 음악 쪽은 약간 취기가 있다 하더라도, 아니면 좀 밤늦은 시간에 혼자의 작업실에서 감동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을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사진은 그 공간에 내가 있어야 되고 그 시간에 내가 있지 않으면 촬영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시공간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가이드가 더 엄격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도 창의적인 영역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어떤 구매층에서는 차갑게 보이는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왜 현재 영역의 순수 사진 영역에서 이 사진의 영역이 점점 줄어드는지 그게 너무 아쉬운데, 좀 제가 원하는 거, 제가 바라는 거는 좀 고상우 사진 작가나 이런 작가님들 보시면 사진이 가지고 있는 그 아우라가 표현주의적 사진이 굉장히 강해요. 그 정도의 열정과 그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탄생한 작품, 그런 작품들이 시장에서 좀 많아져야 컬렉터층이나 해외 바이어들이나 구매를 하다 보면 사진계가 이제 순수 영역 사진에서 조금 더 많이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마디 좀 드리면, 사진을 하시는 작가님들이 디지털 파일화 되다 보니까 돈이라는 부분하고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일단 출판도 그렇고 홍보, 기획, 그 사진 전시 같은 거 굉장히 많거든요. 뭐 국제 사진 전시도 있고. 근데 실제 사진 전시 가보면 좀 전시 기획이나 이런 것들이 좀 너무 미흡한 부분이 많아요. 종합 전시에 이제 회화가 중심이 됐든 조소가 중심이 됐든 이런 전시에서 이제 한두 장 걸리는 사진들은 굉장히 좋은데, 사진만 가지고 전시를 기획한다거나 뭐 잡지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 조금 빈약한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사진 전문 갤러리들도 종합 갤러리를 변모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에서 좀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좋은 사진 작가도 없지만 그 정시 행정이나 이런 기획을 하는 사람들도 이제 디지털 파일이다 보니까 빨리 이메일로 주고받고 빨리 프린트해서 전시하고, 뭔가 내적인 시간에 대한 완성도보다는 외적으로 파일의 크기라든지 행정적으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워낙 출판도 그렇고 교수님들도 가끔 보면 출판사랑 이렇게 해서 뭐 몇천 몇백 부 찍었다, 뭐 한 권에 얼마인데 사주겠니, 뭐 이런 것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런 것들 보면 좀 사진이라는 부분이 금전화시키는 부분이 디지털 파일이다 보니까 좀 작가들도 당장 그런 부분에 일단은 민첩하게 반응하는 게
비즈니스적으로 자기가 되게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걸 기획하시는 분도 좀 많은 전시를 한 걸로 내가 보여줘야겠다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시간을 갖고 준비하는 사진 전시나 사진 기획은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작가님들이나 그 사진에 관련된 주변 사람들이 조금은 좀 냉정하게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순수 사진 영역에서 저도 일단 작은 직업을 갖고 일을 하는 입장에서 너무 좀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아 좀 쑥스럽고, 좀 어떻게 보면 필드에 계신 다른 분들한테 누가 되지 않았나 하는 미안함도 있지만, 그래도 제 유튜브에서는 좀 이런 얘기를 한 번쯤 하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얘기를 드렸습니다. 네, 션팍의 사진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드립니다.